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베트남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날씨가 어제 오늘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옷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베트남 채널은 베트남 VN 30종목을 위주로 계속 한 주에 두 개 회사씩 소개 및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 14탄이 나갑니다. 그러면 벌써 28개 회사가 나가는 셈인데요. 이 종목을 연재 시리즈로 하고 있으니까요. 한 군데 모아서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5탄 나가면 30개 종목이 끝나고요. 그 이후에는 30종목은 아니지만 실적이 좋거나 유명한 회사를 위주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와 해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굿모닝 베트남 채널 외에는 베트남 주식시장을 이렇게 시리즈로 연속으로 해드리는 방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좀 느끼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험한 베트남, 베트남 리스크를 다뤄봤는데요. 나는 당신이 어젯밤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제목이 심상치 않네요. 잠시 후 토크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인데요. 요새 좋습니다. 최근 4개월 내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고요. 신용기관법 개정 통과, 은행주 일제 반등 효과인데요. 지난 주말 1월 19일 마감 상황이 VN-지수 1.06% 상승했네요. VN-지수 종합주가지수는 1181.50 포인트로 1.06% 상승했고요. VN30지수는 1185.23 포인트로 0.96% 상승했습니다. 하노이 HNX 지수는 229.48 포인트로 0.19%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 1000억 베트남동에 들어갔고요. 최근에 어제 오늘도 보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 내내 아마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어지고 있고요. 참고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베트남 증시 탑 20 전주 대비 리스트를 올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괜찮을 때는 이 장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내려가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올려봐야 괜히 여러분 설명해 드릴 것도 없고 별로 기분도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안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자 탑 20인데요. 특이할 사항만 말씀드리면 비에콤뱅크가 4.4% 상승했고요. 베트남 투자개발은행이 8.4% 상승, 마산그룹이 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빈컴 리테일이 3.2% 상승, 그리고 쭉 내려가서 비나코넥스가 4.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영공항공사가 이제 3.1% 상승하고 비에텔이 2.7%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경제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베트남 누적 투자액으로 860억 달러에 기록됐는데요. 최대 투자국이고 최대 투자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퍼센트지로 25.1%로서 투자액의 18.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베트남 전체 FDI 외국인 직접 투자는 프로젝트는 약 39,140건인데요. 이 중에 등록 자본금이 약 4,689억 1,7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 한국은 베트남 전체 FDI 프로젝트의 25.1%, 총 등록 자본금은 18.3%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44개 투자국 중에 1위를 차지했고요. 뒤이어서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에텔이 작년 해외 사업 호조를 이뤄서 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고요. IT, 부룬디, 캄보디아 등 매출을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최대 통신회사 군대통신그룹 비에텔의 지난해 연결 매출이 172.5조 베트남 동으로서 전년 대비 5.4% 늘어났고요. 약 20%대 성장을 보인 해외 사업에 따른 영향이라고 합니다. 빈페스트 소식인데요. 2023년에 34,855대 약 4만 대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하네요. 매출이 2022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2023년 4분기에 3분기 대비 35% 증가했고 13,513대 전기자동차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2023년도 재무 경과 보고서는 2월 28일쯤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1월 6일 빈그룹 설립자이자 회장인 팜낫 부엉이 빈페스트 총괄 이사직이 되었고요. 직접 관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공장 건설 시작을 했고 가까운 미래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공장 설립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럽의 첫 선적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빈페스트가 잘 나가기를 또한 성원을 해봅니다. 2024년도 베트남 커피 수출이 약 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약 40몇 달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테스트 아틀라스 지정 세계 최고 10대 커피로 베트남 아이스 커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2023년 커피 수출량이 약 160만 톤, 약 2,700만 포대고요. 전년 대비 8.7% 감소한 수치고 수출액은 42.4억 달러로 4.6%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 커피 가격 상승과 수혜주 운하 중단 인한 공급이 늦춰지는 영향으로 가격이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4년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 가격이 높게 유지 예상되고요. 공급 부족 우려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장기업 분석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사이공 트엉틴 은행이고 현지에서는 사콤뱅크로 불립니다. STB 코드고요. 더 아셋 매거진 홍콩이 선정한 2022년도 베트남 최고 외환 및 자본시장 운영 갖춘 은행 상을 수상했고요. 최초 유일한 베트남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 구축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국제 규정 은행 전략 부합 리스크 관리 조직 구조 구축을 목표로 차세대 디지털 뱅킹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동향인데요. 프로모션 콘텐츠 개인 고객 및 기업 고객을 유치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 이상 예치 시 최대 200만 베트남 동 행운의 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온라인 행사도 있고요. 계속해서 적극적인 시장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사건뱅크 페이 앱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사건뱅크 페이 애플 월렛을 사용하면 온라인이나 앱에서 결제할 때 애플 페이 아이콘 탭하고 결제 및 배송 정보를 확인한 다음 페이스 아이디, 타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인증해서 거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동향에 신용카드 및 결제카드 플래티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좀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컨뱅크 플래티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 및 결제카드 뒤어 모든 여행 레벨을 업을 시켜주시고 신용카드 사용 시 항공권, 호텔, 여행사 결제 2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거래 포스 엠포스의 10%, 해외 온라인 거래 5%, 국내 거래 0.5%, 연간 최대 1,200만 베트남 동을 환불해주는 여러 가지 보상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컨뱅크 회장이 벤부 항공 수석 고문으로 초청됐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8월 FLC 그룹 항공사 벤부 에어웨이가 세컨뱅크의 등공민 회장을 이사회 수석 고문으로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약 40개의 국내선과 12개의 국제선 노선 하루 약 170편의 항공편 운항 보유 항공기 2028년까지 100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컨뱅크 STB 세후이익 자산부채인데요. 2023년 3분기 기준에서 세후이익은 1조 6,346억 베트남 동, 9개월 누적 세후이익은 5조 4,597억 베트남 동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자산은 651조 2,883억 베트남 동, 부채는 607조 5,783억 베트남 동, 자본은 43조 7,100억 동을 기록했습니다. 사이공 던틴은행 세컨뱅크 회장인데요. 미스터 지엉콩민 1960년생이고요. 1984년 국민경제대 졸업했고 군 입대해서 중위로 복무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바나나 팔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2천만 베트남 동으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서 1994년 당시 호지민시 최초 민간 부동산 기업 힘남그룹을 만들었고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현재도 힘남그룹으로 유명하고요. 1999년 호지민 빈탄 골프장 건설, 남북고속도로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금융 및 부동산 분야 수십 년 경험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세컨뱅크 지난 1년간 주가 변동
변동 추이인데요. 지난해 보니까 6, 7, 8, 9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양호했다가 조금씩 하향세로 내려갔는데요. 아래 3개월치 변동 추이를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다가 조금 12월 달에 빠졌다가 다시 1월 달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베트남 VN30 종목이 대부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2월 1월 달에 다시 반등해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사는 세아은행입니다. 세아뱅크 SSB 코드고요. 동남아시아 상업 합작은행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커머셜 조인트 스톡 뱅크인데요. 1994년 설립됐고 전국 181개 지점 베트남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고요. 국제결제 서비스, 국제금융, 무역금융, 보증, 자금관리, 외환거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으로서 농촌농업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첫 달에 0%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보상체계를 이제 운영하고 있네요. 미국 비즈니스 및 기술 국제 잡지 더 CEO 뷰에 선정됐고요. 2022년 주목할 만한 혁신기업 톱 50에 들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인공지능, FPT AI 콜 센터, 정산이 필요한 고객 자동전화 콜봇, 챗봇이죠. 카드나 적금 유효기간 연장 제한, 보안 운영 센터 SOC, 생체 인식 고객 자동 식별 등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향 중에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고객 서비스 동향인데요. 원하는 대로 계정 만들기, 또 행운의 계좌번호, 풍수 선호도 등 의미 있는 숫자를 선택해서요. C 슈퍼 제로 플러스 계정 패키지 모든 수수료 제로 한 번의 등록으로 고객에게 완전한 우대금융 솔루션을 세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C 모빌 게임 C팻 아기 반려동물 키우기를 해서 시행해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니게임 펫 클래스 1000개 선물 받기, 미니게임 C팻과 통합된 세아뱅크 전자금융 애플리케이션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23년 12월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각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C팻 10회종 음식, 음료, 물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주 젊은 영한 반려견 우호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C 프리미엄 혜택 서비스인데요. 공항 픽업 및 샌딩 서비스 5회, 노이바이 탄손 루트 공항 적용되고요. 카드 서비스가 좀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공항 대기실, 특전 라운지, 국내 국제, 5성급 호텔, 애프터눈 티 예약, 하노이 호치민, 프리미엄 점심, 저녁 와인 2잔 무료, 하노이 시내 고급 식당, 2인용 리조트 1박 무료 조식 등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카드 한번 사보고 싶네요. 세아은행 SSB 세후이익과 자산부채 부분인데요. 2023년 3분기 현재 세후이익은 9,082억 베트남동, 9개월 누적 세후이익은 2조 5,155억 베트남동을 기록했고요. 2023년 9월 30일 현재 자산은 248조 8,101억 동, 부채는 220조 1,823억 동, 자본은 28조 6,277억 베트남동을 기록했습니다. 세아은행 회장인데요. 미스터 르반탄 1970년생이고요. 콜롬비아 사우선 대학 경영학 석사라고 하고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GM 대우 베트남 자동차 마케팅 및 영업이사를 역임했고요. 2009년부터 C뱅크에 세아뱅크에 참여했고요.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 부회장, 부국장 등 2018년 SSB 이사회 의장,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인티맥스 베트남 컴퍼니 골프장 홀프 등 BRG 그룹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아뱅크 2023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1년간 주가 지수 변동 추이인데요. 이 회사는 보니까 작년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이후로까지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했는데 6월, 7월, 8월 지나가면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말하자면 우하향으로 계속 지속이 됐네요. 아래 3개월치 변동치를 보면 10월, 11월까지는 좋았는데 그나마 11월, 12월 굉장히 저조했다가 최근에 1월 달에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험한 베트남 리스크, 나는 당신이 어젯밤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베트남 주재 근무하긴 초기 시절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90년대 이제 초중반에 초대 그 코트라 관장이 있었습니다. 피 관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호지민 무역관 관장하면서 베트남 투자 가이드 그 자서전에 밝힌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 피관장이 베트남 고위 관료와 이제 골프를 치게 됐는데 그 고위 관료가 갑자기 피관장 한국에 잘 다녀오시오 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관장이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말해준 사람이 베트남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비서를 통해서 항공사에 항공 티켓을 재확인한 사실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3일 전에 리컨펌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탄다는 거고 3일 전에 리컨펌 안 하면 비행기를 안 탄다는 뜻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여직원이 범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호찌민의 한국 기업인이 약 300명 정도 되는 추산되는 그런 아주 그 초기였는데요. 제가 주거용 주택과 오피스를 동시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 동코이 스트리트 1군의 시내 중심에 있는 모 은의 호텔을 A 호텔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 2개짜리를 얻어서 방 하나는 이제 주거용, 방 하나는 이제 사무실용으로 그렇게 겸사겸사 썼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1년 4개월 정도 있으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호찌민 인민위원회 한국 담당관 공무원 HC와 이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그 사람이 저에게 갑자기 미스터 김 축하합니다. 뭘 축하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 기업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이 밤에 뒷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출하는 숫자죠. 그 숫자가 한국 전체 기업 중에서 2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1등은 누구냐?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당국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호텔 근무자들이 저를 이제 유리창 안에 보듯이 투명하게 감시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호텔에 그 로비에 있는 그 40대 정도 된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베트남 여직원이 공안이라는 보안경찰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얼굴이 좀 딱딱하고 약간 꺼먹고 웃음이 없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호텔이 또 국영기업 소속이었고 또 내가 외출했다 들어오면 항상 저하고 눈인사를 하다 그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입력하는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긍을 좀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 개방 초기에 현지 주재원들 사이에는 외국인들의 사생활이나 업무 내용을 당국자가 모두 다 알고 있다. 즉 당신이 어젯밤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논리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뿌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주재원들 사이에는 중요한 장소나 접대 자리에 갈 때는 기사는 일찍 승용차는 돌려보내고 택시나 시클로를 갈아타고 가는 게릴라식으로 가라는 매뉴얼이 족보처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운전기사나 식모, 직원 혹은 뭐 주변의 내부인이 그런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VIP나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베트남 방문할 경우는 그 회의 내용을 이제 녹화를 한다든지 녹취해서 이제 보관하겠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의 5호 담당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 그 신고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안 그렇겠죠, 주님. 어떤 이런 소문이 사실이었다면 그렇게 수집된 그 FDI 외투 기업들의 어떤 개인 정보 또 기업 정보는 어디에다가 쓰이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어떤 경영 분쟁이 일어나거나 세금을 추징하거나 혹은 뭐 내쫓고 싶거나 여러 가지 정보와 약점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 이권의 이제 여러 확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좌우지간 뭔가 그 금전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굿모닝 베트남 3탄에 강대국을 물리친 베트남 경제 전쟁도 강할까라는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3탄을 한번 보시면 다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과거에 이제 많은 전쟁을 하면서 특히 보잉 지압 장군의 그 산불 전략이 있었죠.
예, 그래서 베트남 그 군이 외국인 군인과 이제 싸울 때 삼불 전략이 있었는데 회피 전략과 우회 전략, 혁파 전략이죠. 회피 전략은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말라. 우회 전략은 적이 유리한 장소에서 싸우지 말라. 혁파 전략,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우라. 그래서 거의다가 이제 게릴라 전법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또 원하지 않는 장소,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국에서 혹은 세무당국, 경찰, 혹은 뭐 비밀 경찰이라든지 경제 경찰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 단체라든지 혹은 개인 거래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외투 기업을 이제 조사하거나 뭐를 뭐 청구하거나 혹은 공격하거나 싸움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외투 기업에 나가는 기업들,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베트남 위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뭐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외투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뭐 층층시야로 오고, 예를 들어서 해당 현에서 오면 성에서 오고, 성에서 온 다음에는 또 중앙에서 오고, 아주 뭐 어떤 또 건수가 생기면 이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세금을 추징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페널티를 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서류를 다 기록으로 남기고, 또 종업원 관계에도 서류로 남기고, 또 세금 계산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갔으면 택시 영수증 갖고는 손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걸 모아서 택시 회사에 가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만 이제 인정을 받는. 하여튼 베트남 룰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투명하게 경영을 하셔야 되고,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되고, 돈 벌어도 돈 번 티를 내지 마시고, 또 내부 일이 밖에 새어가지 않도록 비밀스러운 거는 혼자만 알고 계시고, 법인장이나 오너 혼자만 알고 계시고요. 공공에는 뭐 공표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투명하게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을 철저히 하고, 그러한 그 어떤 게릴라 전법에 의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베트남 리스크, 이제 watching you,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올려봤는데요. 이러한 관련해서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화제의 책, 제가 쓴 책인데요. 하루 만에 끝내는 베트남 대박 투자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또 들었던 얘기 중에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외국인은 당신 한 명뿐입니다. 라는 말이 제가 귀에 생생하네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희소성이 있었고, 또 베트남 사람과 외국인은 공생관계입니다. 서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서로 협력해야 같이 잘 살 수 있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